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 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청소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특히나 현재 사랑에 빠져 있는 친구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커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반전이 있는 책이어서 사실 책을 읽은 친구들이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알고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책의 초반은 굉장히 풋풋하고 설레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커플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등학생 혜주와 해록이 커플이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의 서술은 혜주의 독백, 혜주가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것처럼 고백하는 듯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카메라가 이 여자 주인공한테 딱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분위기만 보면 마치 그 로맨스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설들처럼 정말 인기 있는 남자친구가 반해서 별로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여자친구에게 꽂혀가지고 막 이야기가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전형적인 클리셰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런 걸 좋아해서 되게 기대감을 안고 읽었어요. 이 책은 어떤 사랑 이야기일까? 이렇게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책은 가스라이팅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매력 포인트는 온전히 지금 혜주의 시점으로만 딱 그려지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면서 읽게 되는 점이에요. 뭐지? 약간 이런 생각? 처음에 시작되는 분위기로만 봐서는 너무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진짜 막 섬뜩하게 들거든요. 어쨌든 혜주의 시점에서만 보면 해록이가 자기를 좋아해서 사귀게 되고 해록이가 자기한테 맞추라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은 그 친구한테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록이에게 다 맞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해록이가 실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은 과거의 회상 이야기를 쭉 하듯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해록이가 실종된 상태이고 해록이의 여자친구였던 혜주에게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혜주를 찾아온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혜주가 경찰에게 자기와 해록이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부분을 사실 읽고 있으면 선생님 물론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죠. 이 친구가 참 자존감이 낮은 친구구나. 왜 이렇게까지 남자친구한테 휘둘릴까? 왜냐하면 혜주가 고백하는 거에 따르면 혜주는 결국 해록이 때문에 자기 주변의 친구들도 잃게 되고 정말 주변에 해록이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 그게 아니었죠. 경찰은 가만히 혜주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왜 너를 이렇게 부모도 없는 가운데 너를 이렇게 취조하러 여기 집에 들어올 수 있었겠냐. 이 모든 것은 미리 다 합의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너를 만나기 이전에 주변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왔다. 근데 그들의 말에 일관성은 있지만 혜주의 말에는 그들의 말과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점을 이제 경찰이 포착을 한 거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혜주의 말을 잘못된 거라고 반박을 합니다. 해록이는 그런 적이 없고 혜주가 고백한 것처럼 혜주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해록이가 혜주를 강압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혜주의 망상, 혜주의 어떤 착각에서 비롯된 일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혜주가 해록이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해록이를 괴롭혔던 것이죠.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나의 어떤 것을 강압하는 일, 물리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은 해주를 보면서 그냥 전형적인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있는 사춘기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사춘기 시절은 착각에 빠지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만 같은 착각. 나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것만 같은 착각. 호르몬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그 시기가 지나면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진짜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은 범죄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착각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은 선생님은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나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자란다는 거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 당연히 선생님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변하고 내가 배우는 것들도 점점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만이 맞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말 어쩌면 나의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정말 책들을 읽으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어떤 인식, 나의 생각의 변화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또 내가 물론 나는 혜주와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어떤 면에서 혜주와 같은 면이 있는 건 아닐지 또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선생님이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미리 찍어놨던 영상이긴 한데 작가님의 또 다른 책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학대, 정서적 학대를 그린 책인데요. 이 책과 연결을 하여서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쌤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